여러분, 평생 열심히 모은 돈과 대출을 영끌해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 다들 한 번쯤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죠? 특히 집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이라면 정부가 주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이 집값의 무려 80%까지 돈을 빌려준다. 바로 생애 최초 대출 이야기입니다. 이 달콤한 한마디만 믿고 내가 1억 원만 있으면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주말에 부동산으로 달려가 계약서부터 쓰려고 하시는 3040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소 조항과 본인의 진짜 대출 한도를 모른 채 섣부르게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날리고 생지옥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은행원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생애 최초 대출의 숨겨진 조건과 내 소득에 맞는 진짜 한도 계산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수천만 원을 지키는 구체적인 이득을 얻어가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LTV 80%라는 숫자 노름에 속아 평생 한 번뿐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상상도 하기 싫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가장 정확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자산가들과 무주택자들이 이 제도에 열광할까요? 구조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대출 규제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정부가 유일하게 빗장을 열어둔 치트키가 바로 이 생애 최초 대출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 번째로 주택 가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같은 상품들은 매매하려는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나 6억 원 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번듯한 아파트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집을 사든 15억 원짜리 집을 사든 주택 가격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이 다소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규제 지역 내의 상급지로 진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규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LTV 80%를 적용해준다는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집값의 80%까지 은행 돈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브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가격 제한은 없지만 실제 우리가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절대적인 총액 한도는 6억 원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80%인 8억 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한도인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6억 원이라는 한도마저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신청할 때 LTV 80% 준다니까 내 신용등급만 괜찮으면 당연히 6억 원까지 다 나오겠지라고 아주 무심하게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진짜 무서운 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DSR 40% 규제는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칼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치명적인 함정일까요? 구체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규제 지역에 있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생애 최초 대출의 혜택을 적용하면 8억 원의 80%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산술적으로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돈 2억 원만 보태면 저 8억 원짜리 강남권 아파트를 내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라며 행복한 상상에 빠지게 되죠. 자, 이제 이 행복한 상상을 품고 당당하게 은행 창구로 찾아가 대출 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은행원이 서류를 쓱 보더니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연소득으로는 DSR 규제에 걸려서 대출이 3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지고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 정부 발표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LTV 80%를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왜 나한테는 3억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걸까요?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LTV는 담보로 잡을 주택가치의 한도일 뿐이고 은행이 최종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이거 매달 갚을 능력은 되냐를 따지는 DSR을 무조건 먼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연 4.5%로 잡고 비거치식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DSR 40%를 적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연소득을 올리는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DSR 40% 규제 하에서 여러분이 매년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의 최대 총액은 5천만 원의 40%인 연간 2천만 원입니다. 한 달로 쪼개면 약 166만 원 원리금 상환이 한계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건으로 30년 만기 대출을 신청했을 때 여러분이 은행에서 끌어올 수 있는 최종 대출 한도는 6억 원이 아니라 고작 3억 3천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6억 원에 비하면 무려 2억 7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LTV 80% 나오니까 6억 채우고 나머지 2억은 내 돈으로 내야지 하고 덥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인 8천만 원을 매도인 통장에 입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심사에서 잔금이 2억 7천만 원이나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문자 그대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급하게 제2금융권이나 신용대출을 알아본다고 한들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DSR 한도를 꽉 채워놨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단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약정된 잔금 지급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계약금 8천만 원은 합법적으로 공중에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고스란히 매도인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을 모르는 3040 무주택자들이 매년 수천 명씩 부동산 시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을 날리는 가장 대표적인 비극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연봉이 높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6억 원을 온전하게 다 받으려면 다른 부채가 전혀 없다는 순수한 가정하에 최소 연소득이 9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과장이나 차장급 혹은 전문직이 아니라면 단독 소득으로 도달하기 매우 힘든 수치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할부금, 매달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통장, 혹은 소액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라도 하나 걸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합니다. 특히 신용대출은 만기가 보통 5년 주기로 짧게 잡히기 때문에 고작 2천만 원짜리 신용대출 하나가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갉아먹는 치명적인 폭탄으로 돌변합니다. 자, 이 상태로 대출을 억지로 받아서 집을 샀다고 칩시다. 6억 원을 연 4.5%로 빌리면 매달 은행에 바쳐야 하는 돈만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304만 원에 달합니다. 연봉 9천만 원 직장인의 실수령액이 매달 600만 원대 중반 수준인데 그중 정확히 절반에 가까운 300만 원 이상이 대출 이자로 매달 자동 이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내고 기본 생활비 쓰고 아이 학원비 몇 개 결제하고 나면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0원으로 수렴합니다. 저축이나 투자는 꿈도 꿀 수 없고 매달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가 안 나면 다행인 하우스푸어의 늪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구조조정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폭탄이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여러분의 미래는 보증금마저 까먹고 강제로 집을 경매에 넘긴 채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LTV 80%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DSR의 무서운 칼날을 직시하지 못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대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혹한 DSR 규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고 생애 최초 대출 LTV 80% 혜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6년 현재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대출 한도를 극대화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3가지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은행에 가기 전에 이 3가지만 완벽하게 세팅해 두셔도 최소 수천만 원의 자금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부부 공동 명의와 소득 합산을 통한 DSR 한도 복사입니다. 앞서 단독 소득 연봉 5천만 원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맞벌이 부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의 소득 5천만 원에 아내의 소득 4천만 원을 합산하여 부부 합산 소득을 9천만 원으로 증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DSR 40%의 기준선이 연간 2천만 원에서 연간 3,6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독 대출 시 3억 원대에 묶여있던 대출 한도가 생애 최초 대출의 최고 한도인 6억 원까지 깨끗하게 열리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서두에 강조했듯이 부부 중 단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자격 자체가 박탈되므로 혼인신고 전후의 주택 소유 이력을 세밀하게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대출 심사 최소 3개월 전 잔잔바리 부채의 완벽한 박멸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정기적으로 쓰지도 않는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5천만 원짜리로 그냥 개설만 해두고 방치하십니다. 어차피 안 쓰니까 DSR에 안 잡히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더라도 개설된 한도 5천만 원 전체를 현재 보유한 부채로 간주하고 DSR을 계산합니다. 2만기 1년짜리 마이너스 통장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순식간에 5천만 원 이상 깎여나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최소 3개월 전에 쓰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은 반드시 해지하시고 1천만 원, 2천만 원, 남은 자잘한 자동차 할부금이나 신용대출은 부모님께 단기 차용을 해서라도 반드시 중도 상환하여 내 명의의 DSR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두셔야 합니다. 이 잔잔바리 대출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부활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시중은행 상품과 정부 정책 대출의 스마트한 혼합 전략입니다. 만약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시중은행의 생애 최초 대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 상품들을 1차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정책 대출은 DSR 산정 시 일반 시중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훨씬 더 낮은 고정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디딤돌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먼저 확보한 뒤 부족한 잔금을 시중은행의 생애 최초 대출 LTV 80% 상품으로 메우는 믹스앤매치 전략을 사용하면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 총액은 극대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금 조달 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 최대의 이벤트를 앞두고 정부가 퍼주는 LTV 80%라는 파격적인 숫자에 눈이 멀어 가장 기본이 되는 DSR, 체력 측정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생애 최초 대출은 전 재산 같은 계약금을 날려버리는 잔인한 덫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득 합산 전략과 부채 다이어트 그리고 정책 대출 혼합 전략을 칼같이 준비한 사람에게는 강남권, 상급지 진입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최고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연소득과 보유 중인 자녀 대출 내역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진짜 DSR 한도가 얼마인지 은행 앱을 통해 모의 계산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계약금 수천만 원을 지키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서 대출 때문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혹은 본인의 대출 준비 상황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알고리즘이 허락하는 한 가장 정확한 조언을 답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3040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